지금 당장은 의사, 변호사 같은 그런 명사가 내 삶의 목표인 것 같지만 내 꿈은 형용사일지 몰라. 관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눈을 갖고선 굉장히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정재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꿈, 직업, 진로 이런 거랑 연관해서 제가 문학 작품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학생 친구들을 모아놓고 교양 강연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의대, 법대, 경영대, 공대 이런 다수의 이제 친구들이 모이면 저는 항상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곤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생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코웃음들을 칩니다. 근데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지금 당장은 의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고 교사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든 목표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의사가 될지 교사가 될지는 늦어도 언제 알게 될까? 아마 30대에는 알게 될 거야. 자, 내가 교사가 됐어. 그럼 난 30살에 이미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어. 그럼 여러분, 나머지 그 긴 인생을 우린 뭘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당장은 의사, 변호사 같은 그런 명사가 내 삶의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목표가 아니야. 가령 내 꿈은 형용사일지 몰라.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수단으로 의사를 택할 수도 있고 누구는 교사를 택할 수도 있지. 의사가 됐어도 끝내 환자한테 존경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교사가 됐지만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을 다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목표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뭐가 되는 게 까마득한 목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생은 길어서 40대, 50대 그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도 이런 질문이 남아요. 난 뭘 위해서 살고 있지? 직업, 진로를 찾는다는 게 자꾸 바깥을 찾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시인들은 자기 자녀도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가 봐요. 제가 아는 시인의 한 시를 들려드릴게요. 딸을 위한 시입니다. 마종화 딸을 위한 시.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자기 딸에게 너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되지 마 얘기했어요. 설마 이 시인이 너 착한 사람 되기만 해봐 그런 뜻이었을까요? 우리 딸 공부 잘하기만 해봐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꾸준히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되고 인성이 좋은 사람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찰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아, 제가 도시락을 안 사갖고 왔구나.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 봤으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진로 얘기하면 누구를 이겨서 나만이 갈 것인가? 그런 꿈을 꾸는 것이 과연 우리의 진로 교육일까? 아니면 더불어 같이 가는 것, 그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진로 교육일까? 내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일까? 아닌 것 같다 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마술사 이은결 씨랑 종종 콜라보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읊어드린 이 시까지 쭉 제가 하면요. 이은결 씨는 그 앞에서 있는 빈 도시락을 탁 채우고 그래요. 그럼 정말 눈앞에서 기적 같은 마술이 펼쳐졌죠. 제가 은결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마술하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마술을 순수하게 봐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속일까? 이렇게만 보니까 참 어려워진 게 마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술 되게 쉬워요. 기적 되게 쉬워요.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내가 평생 최초로 본 마술은 우리 아버지의 깍꿍이었을 거예요. 야, 이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한 번도 그 마술은 실패한 적이 없죠. 누구 덕택에? 우리 아빠가 마술을 잘해서? 아니죠. 내가 그런 눈을 갖고 있어서 10번이면 10번 다 감동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서 그게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줬어야 될 눈인데 오히려 우리는 다른 눈을 주면서 경이감과 행복감을 빼앗아간 건 아닐까. 관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눈을 갖고선 굉장히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같은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게 관찰이에요.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다시 보고, 오래 보는 것. 그거는 세상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나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드디어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이 보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관찰하고 나 자신을 내가 관찰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 세계로 가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